자, 독소수라는 것을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문제 풀려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 수의 체계를 먼저 공부하자. 제일 기본적인 수가 뭐야? 자연수. 1, 2, 3, 4, 5, 6. 내추럴 넘버예요. 말 그대로 내추럴 넘버야. 자연수의 다른 이름은? 양의 정수. 그죠? 양의 정수, 양정. 양정이 있으면 음정도 있겠지. 음의 정수. 이 사이에는 0이 끼어 있죠?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해? 정수라고 하지. 정수라고 하잖아. 근데 정수는 뭐에 또 들어가 있어? 뭐에 들어가 있어? 유리수에 들어가 있어. 유리수에는 정수도 있지만 정수가 아닌 것도 있거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러. 정아유. 정아유는 쉽게 생각하면 분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수 중에서도 소수가 있잖아? 같은 건 아니야. 같은 건 아니고 소수를 분류하다 보면 소수에는 뭐가 있죠? 유소가 있고 무소가 있죠.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중에 하나지. 순환하지만 계속 가잖아. 무한하잖아. 순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비순소. 비순환 무한소수란 뜻이야. 비순환 무한소수. 안일 비자야. 쓸 줄 알아? 쓸 줄 알아야죠. 안일 비자는 이렇게 씁니다. 아세요? 기본적인 한자는 알아야 돼. 안일 부자는 이렇게 쓰고요. 이건 알아? 그래. 자, 여러분 한문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어쨌건 집중해. 소수를 분류하다 보니까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분류할 수 있고, 무한소수도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어. 여기까지가 유리수야. 여기까지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라는 것은 두 개의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라고 표현을 못해, 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르게 표현을 해야 돼.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순환 무한소수는 뭐가 있냐면, 파이 알고 있잖아요? 3.14, 159, 259, 359. 거기에다가 그냥 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우리 알고 있어. 루트 2도 알잖아. 1.41 사이에 가는 거. 루트 3도 있고. 그러니까, 유리수의 방법으로는 이 값들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법을 만들어낸 거라고. 오케이?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물론 마이너스 루트도 있지만,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무리수라고 한다고. 무리수란 말 뜻은 뭐냐면, 유무잖아. 유리라는 것은 비를 말을 하는 거야. 비로서 표현될 수 있는 수를 말하고, 비로서 표현될 수 없는 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무리수란 말은.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리얼 넘버, 실수라고 하잖아요. 리얼에 진짜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세상에 진짜로 있는 건 없어, 수학에서. 진짜요? 너 원을 본 적이 있냐? 원이요? 응. 네. 어디서 봤냐?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동전이요? 동전이 원일까요? 원일 수도 있죠. 원이 아니에요? 동전이 있어. 자,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볼까? 확대하면 난리가 아니야. 그만. 완벽한 원을 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릴스에서 봤는데. 여러분, 직선은 본 적이 있어? 네. 어디서 봤어? 머리에서. 그래, 다 상상 속으로 보는 거야. 상상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만 했을 뿐인 거지, 우리가. 이런 것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진짜 원, 진짜 직선. 여기서 등장하는 자연수 1을 본 적이 있어. 1이 도대체 뭔데? 1이 뭐야? 2가 뭔데? 2를 본 적이 있냐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수학에 있는 모든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상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것을 표현만 했을 뿐인 거지. 나 현실적인 사람인데. 그래, 현실적인. 그래서 실수는 리얼 넘버라고 하지만 진짜인 것은 아니고,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좀 상상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수인 거야, 실수는. 그래서 어떻게 상상을 쉽게 할 수 있냐? 수직선, 0이 있고 1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모든 빈자리를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가득 메꿔버릴 수가 있어. 그래갖고 선 하나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칠수직선인 거야, 정확하게는. 허수직선이라고. 그것도 이제 면으로 가는 거야, 평면. 그래서 복소평면이라고 불러, 그때는.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다 한 자리씩 자리매김을 해버리면 선 하나가 완성돼 버리거든. 선은 몇 차원이야? 1차원이잖아. 실수는 1차원 수야. 그래서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수학의 거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의 영역이야. 실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해. 실수는 가장 많은 성질을 갖고 있는 수가 실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푼 거야. 우리가 봐라. 루트 2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가 나왔어. 그 수를 유리수로 표현하려고 했더니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자, 이 어떤 실수를 제곱해갖고 마이너스 1을 만들 수가 있나요? 없지. 실수 중에는 이걸 만족하는 x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수 없다면 만들지 뭐.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패턴, 어떤 수를 제곱해가지고 2가 되면 이 수를 루트 2라고 표현했잖아. 마이너스 루트 2 있지만은 이 표현법을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어떤 수를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뭐. 새롭게 만들었다 이거야. 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도 이제 이런 개념으로서 얘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이거를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깔끔해지니까 이렇게 i라고 표현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원주율을 파이라고 표현했듯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i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i에다가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잖아,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i라는 것은 실제로 이미지너리 넘버의 이미지너리에서 따온 수고, 이 i가 포함되어 있는 수를 허수라고 불러. 가상의 수, 이미지너리 넘버. 가상의 수. 근데 실수도 가상의 수지. 세상에 리얼은 없어. 그래. 세상은 리얼은 없는데 실수에 비하면 더 가상적이니까. 영국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얘도 존재하지 않잖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공기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거지. 공기가 진짜 안 보여요. 너는 보이냐? 현미경 같은 거 볼 수 없어요. 아니 뭐 공기 분자를 보려면 볼 수는 있죠. 근데 사람 눈으로 보냐? 너 공기가 보여? 대단한데? 맞아. 관념에 있는 거야. 인간의 생각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실수 말고 또 다른 수를 더 만들어서 확장해서 이 허수라는 것은 이 i가 지금 루트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이것을 허수 단위라고 부릅니다. 허수 단위. i는 허수 단위야. 그러니까 이걸 단위로 해가지고 이건 몇 배씩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i라는 것은 i 더하기 i인 거야. i를 2번 더한 거예요. 이 i는 그냥 ex랑 똑같은 거야. x 대신에 i가 들어가 있을 뿐인 거야. 루트 3i는 i에다가 루트 3배를 한 거야. 실수배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허수 단위라고 하고 i가 포함되어 있는 수를 허수라고 부르고 이 실수하고 허수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그래. 복소수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복잡한 수라는 뜻이야.
컴플렉스 넘버. 보기가 싫고 인정. 영어로 컴플렉스 넘버예요. 컴플렉스 무슨 뜻이야? 고민. 그래, 고민이 되는 수지. 나 컴플렉스 있어. 복잡한 수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수의 체계를 보면은 이제 가장 커다란 수의 집합이 복소수라고 있고, 복소수 안에 실수하고 허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차원의 수가 있어요. 복소수는 이제 아까 실수가 1차원 수라고 했잖아요. 1차원 실수 파트하고 또 다른 1차원 허수 파트가 여기 합쳐져가지고 복소수는 2차원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적으로는 1차원 하면 선이고 2차원 하면 면이고 3차원 하면 공간이고 그런 거잖아. 수학에서 말하는 차원은 조금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물리에서 말하는 차원은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시각화해보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수학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변수가 몇 개냐 그걸로 차원이 결정돼 버리는 거야. 변수가 3개면 3차원이고 4개면 4차원이고 100개면 100차원 되는 거야, 수학에서는. 독립변수에 말하는 거예요. 어쨌건 복소수는 실수보다는 더 확장된 수야. 그리고 실수는 직선 하나에다가 다 표현할 수 있었지만 복소수는 그렇지 않아. 이미 직선 하나는 실수로 다 채워져 버렸거든. 이런 수들은 어디다 표현해야 돼? 이 수를 굳이 표현하기 위해서 면을 만듭니다. 여기를 실수축, 요 축을 하나 만들고 허수축을 하나 더 만들어. 그걸 I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소수는 이 면상에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이 면상에 존재하는 것이 복소수고, 하필이면 이 축 안에 있는 수들이 실수인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막 직선은 안 되는 거예요? 야, 물론 여기서도 직선도 그릴 수 있고, 뭐 또 곡선도 그릴 수 있고, 다 그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그 전공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따지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는 이걸 복소평면이라고 합니다. 복소평면 중에서도 하필이면 요 선, 그거 하나가 지금 실수 전체야. 나머지 수들은 어디 있냐? 이 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허수들인 것이고 합쳐가지고 전체가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저기 저거 배워요? 이 그림은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한 거고 굳이 이것까지 나가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 어려운 문제 풀거나 우리가 심화 공부를 더 하게 될 때는 내가 가끔 그릴 때가 있을 거야. 가끔. 어쨌건 복소수는 이런 수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표현하려고 만든 거냐면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것을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을 허수단위 i라고 해가지고 이 i를 이용해서 다른 더 많은 수를 더 확장해서 만들어낸 거야. 모든 것은 다 만들어낸 겁니다. 수학자가. 자연수를 제외한 모든 것은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연수는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지만은 원시 시대부터 그렇지. 원시 시대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수인 거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다 수학자들이 방정식 풀려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 수 중에는 해가 없어. 이 해를 표현하려고 수를 더 만들어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EX는 1. 정수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이것은 해가 없었던 거야. 진짜요? 그렇잖아. 알고 있는 것이 정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근데 이걸 풀어서 이 해를 뭐라고 말하기 위해서 유리수를 만들어낸 거라고.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지. 이 근액이 정수가 아닌가? 아니구나. 정수 맞지 않아? 그렇게 해서 유리수까지, 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유리수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한참 동안은 유리수만으로도 거의 충분했어. 별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만들어진 거야. 유리수까지밖에 몰랐어.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해갖고 2가 되는 수를 유리수에서 찾는 거야. 1.5 제곱하면 2가 넘어버리는데, 1.4 제곱하면 2보다 좀 작은데, 1.41 제곱하면 아직도 2보다 좀 작은데,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뭐 특별한 규칙도 없고, 아, 이것은 유리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구나 해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수를 더 만들어낸 거죠.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려고 수를 더 만들어낸 거라고.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를 더 만들어낸 거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보소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4원수라고 커터니언이라고 4차원 수가 있어. 4차원 수도 있어요. 보소수가 전부가 아니야. 더 있어. 4원수가 더 있어. 5차원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제 이것은 2의 거듭 제곱으로 갑니다. 6차원? 그리고 내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이 8차원까지가 있다든가, 그건 나도 이제 공부를 안 해봤는데, 4원수까지는 공부해왔어요. 4원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정봉의 영역이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한 거야. 여기에서도 아주 조금만 하는 거야, 조금만. 예능님들 쓰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수들은 다 일부러 만든 건데, 어쩌다가 만들어진 거냐면, 방정식 해를 표현하려고 만든 거라고. 좀만 더 이야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수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한동안은 유리수만으로도 충분했거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수는 유리수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 누구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가우스? 세상의 모든 수는 유리수다. 이 사람들은 온 우주가 다 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고, 그 수도 하필이면 유리수로 모든 우주가 다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어. 종교 집단이야, 일종의.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지?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불러요. 학파, 피타고라스를 제일 우두머리로 하는 집단이야. 이제 그 사람, 거기는 이제 철학자 집단이고,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불러. 이름은 학파인데 사실상 그 집단은 종교 집단이었어.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든 우주는 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도 유리수로 다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어. 약간 광신도 집단이야. 광신도 집단입니다. 사실상. 이름은 학파라고 붙었지만 종교 집단이면서 광신도 집단이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유리수가 다였어. 모든 우주가 유리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어. 근데 지들이 이 수를 발견해버린 거야. 자기들이 루트 2를 발견해버린 거야. 어쨌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하고 어긋나는 수잖아. 어쨌을까? 이 사람들은 광신도 종교 집단이었다. 절대 퍼뜨리지 말고. 그렇지? 자기들이 딱 발견해가지고, 유리수가 아닐 수가 있었어. 이거는 비밀이야. 비밀에 묻으려고 했겠지. 자기들의 교리에 위반되는 수니까 외부에 발설하지 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떤 집단이건 입이 싼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있다고. 자, 피타고라스 학파 중에 사람들 중에 피타고라스를 제외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습니다. 히파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히파수스야. 히파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말하기 좋아했던 사람인 거 봐봐.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발설을 해버려. 자기 교리에 어긋난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 이제 광신도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히파수스는 암살당합니다. 진짜 광신도 집단이야. 암살당해.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피타고라스 시절에. 그게 기원전 한 500년 전이에요. 기원전 500년 전. 아주 옛날 사람이야.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발달이 된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복소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야.
이런 거를 좀 알고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아요. 밑도 끝도 없이 계산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계산하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계산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는지 근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본.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지. 고대 그리스의 대철학자죠. 내가 저번에도 소크라테스 이야기도 해준 적 있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 다 했었었는데요. 그 학파가 소크라테스인 줄 알았어요. 좀 달라. 이쪽 동네하고 그쪽 동네는 조금 달라. 그렇지만은 아예 다른 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수학을 엄청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이야. 소크라테스 자체도 수학을 되게 중요시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반드시 먼저 공부를 했어야 돼. 당시에도.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입니다.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붙여서 알고 네. 이 집단에서 만든 거예요, 피타고라스. 제곱은 없다면서요. 아니, 제곱은 있었는데, 제곱근을 무시했다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완전 제곱수는 알고 있으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고 있잖아. 3, 4, 5는 알고 있었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것은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무엇의 제곱이다. 이것을 유리수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루트 5인데, 루트 5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유리수 중에 있었을 거다라고 믿었는데, 자기들이 루트 5를 발견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복소수의 배경이 이거야. 자, 복소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이걸 풀려고 해서 만든 거였어.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x를 지금까지의 표현법, 그 무리수 표현법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루트 마이너스 1을 인정을 해주면서 얘를 허수 단위 i라고 이름을 붙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의 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자동으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i도 이것의 해가 된다라는 것이 자동으로 밝혀지는 거지. 항상 근 2개 나오듯이, 흙은 2개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방금 전에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를 포함한 수였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수 쪽 더하기 허수 쪽 이렇게. A 더하기 BI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모든 복소수는. 그리고 이때 이쪽 i가 없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해. 실수부라고 하고, i가 곱해져 있는 이쪽 실수, 얘를 허수부라고 불러. 허수 부분. 그런데 a하고 b 자체는 실수여야 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a하고 b 자체는 실수이면서 i가 없는 부분은 진짜로 실수 쪽 수를 나타내는 수인 것이고, i가 곱해지는 이쪽은 허수 쪽 수를 나타내는 수라 해가지고 허수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어. 물론 자, 이걸 넘어선 수는 빼고, 사원수 빼고, 보소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어. 실수 하나만 대봐요, 지은아. 7. 7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7은 7 더하기 0i. 복소수로 표현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차피 0이니까 0 곱하기 무엇하면 어차피 0이니까 7이라는 실수를 복소수로 확장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7은 실수잖아. 실수는 복소수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7을 복소수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뭔 뜻인지 알겠어요? 루트 2는? 루트 2도 복소수로 표현하면 루트 2 더하기 0i라고 하면 돼. 그런데 실수가 아닌 진짜 허수인 복소수는 반드시 이제 이쪽이 살아있는 거지. i가 있어야 허수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복소수들 2 더하기 i, 이거는 이제 실수부가 2고 허수부가 뭐겠어? 1인 거지. 1. 그러니까 i의 한 배만큼 허수 쪽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두 개, 실수 쪽하고 i가 붙어 있는 쪽하고 i가 붙어 있지 않는 쪽은 섞이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야. X축, Y축 따로따로 있듯이.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이런 것을
허수.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그냥 복소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크게 보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이고, i가 살아있는 것을 허수라고 한다. 근데 이제 허수 중에서도 만약에 실수부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허수들, 3i. 이런 것도 실수부가 아예 0이어버리면 이런 허수도 있잖아. 이런 허수를 진짜 순수한 허수 부분만 있다고 해가지고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A가 0인 상황, A가 0이면, 0이고 이쪽만 있어버리면 순허수라고 부르고,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버리면 그냥 전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허수가 되는 것이고, 허수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소수라고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야. 됐죠?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 봅시다. 두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돼. 섞이지가 않으니까 그래. 실수부하고 허수부는 안 섞여. 물하고 기름 같은 존재여가지고 이런 복소수가 하나 있었고, 물론 A, B는 실수해야 돼. 또 이런 복소수가 하나 있었다면, 만약에 이 두 수가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된다, 그 말인 거야. 여기서도 물, 기름, 여기서도 물, 기름이니까 물은 물끼리 같아야 되고 기름은 기름끼리 같아야지. 그런 말인 거야. 그런 것이고요.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는 뭐냐면, 켤레가 뭐야, 켤레? 옛날 수학 용어 한자어로는 공액이라고 하거든요. 공액복소수라고 하는데. 공액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단어는 몰라도 되고, 켤레. 한 켤레.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하듯이. 복소수는 특이하게도 이제 복소수 차원에서는 복소수가 이렇게 딱 하나가 있잖아요. 얘는 혼자 다니지 않아. 얘가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다른 복소수가 같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쌍으로 같이 나오는 거야. 혼자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커플이네, 커플. 해가 두 개라는 거죠? 그렇지. 2차 방정식이 해가 두 개인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 헉은 나오잖아. 헉은 나오면 다른 한 개의 헉은이 켤레근이잖아. 켤레복소수 관계잖아. 그런 식으로 허수가 하나 등장하면 동시에 다른 것이 다 같이 나와버린다고. 혼자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얘를 Z의 켤레복소수라고 부르고요. 어떻게 표현하냐? Z에 짝대기 하나를 그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Z의 바라고 읽어. 그러니까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야. Z의 바의 바는 다시 Z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Z의 바 하면은 실제로 여기다가 바를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간단하게 실수부는 놔두고 허수부만 부호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켤레복소수가 중요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어떤 복소수가 Z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그것의 켤레복소수는 당연히 A-BI겠지? 두 개는 같이 나와. 너가 나오는 곳에 너가 나오고, 너가 나오는 곳에 너가 나오는 거야. 서로 쌍으로 같이 다녀. 자석 같은 거야. N극이 있으면 자동으로 S극이 만들어져 오잖아. N극만 있는 자석은 없잖아. 그런 것처럼 다 같이 나는 거야. 켤레 복소수하고 원래 복소수하고 같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실수. 만약 이거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 실수. A? 아니, A. 계산해볼까? A 더하기 BI랑 A 마이너스 BI랑 같아. 이거 이쪽으로 좌변을 이항시킬까요? 이항시키면 A는 사라져버리거든요. A 빼기 A니까. 이거 넘어오면 어떻게 돼? BI 더하기 BI니까 2BI야. 이게 0이거든? 얘가 0이 나오려면 B가 0일 수밖에 없지. 이 수가 0이려면은 2B 곱하기 I가 0이려면은 2B가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가 0이어야지. 0이라서. 0. 0이라면 가정이 아니지. 이걸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네. 풀었더니 나온 거야. B가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가 0이었어야 돼. B가 0이란 말은 복소수 Z는 Z 자체가 실수였던 것이죠. 원래 복소수하고 켤레 복소수가 같은 경우는 실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지? 루트 2의 켤레 복소수가 뭐겠어?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하고 원래 복소수하고 같은 경우는 실수밖에 없단 말이야. 허수 부분이 0이 아니게끔 딱 있어버리면 달라질 수밖에 없지.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어떤 복소수가 켤레 복소수랑 원래 복소수랑 같다라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없다는 뜻이야. 그냥 실수였다는 뜻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켤레 복소수가 원래 복소수에 마이너스를 곱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켤레 복소수가 원래 복소수에 마이너스를 곱한 것과 같아지게 되면 이제 이걸 푸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A 쪽 넘어가니까 2A가 되고요. 마이너스 BI 플러스 BI가 돼가지고 이거 0대브라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가 0인 거지. 그렇지. A가 0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Z는 순호수였던 거지. A가 0인 상황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결을 해가지고 Z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구조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거야. 뒤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이따가 풀 거야. 확인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소수의 사칙연산. 좀 이따가 사칙연산 가볍게 설명하고 문제 좀 풀겠습니다. 쉬었다 하자.